윤 전 총장이 또 고민하게 하는 사건이 최근에 있었죠. 조상묘에 훼손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봉분 위에는 인분과 쓰레기 더미가 뒤덮였고 앞에 구덩이를 파고 여성의 1m가량의 긴 머리카락 뭉치와 섬뜩한 부적, 흉기까지 누군가가 묻어놨다. 달걀 껍데기, 특히 봉분 위에 있는 저 쓰레기와 인분도 참 속상할 텐데 앞에 구덩이에 묻어놨던 것들이 참 섬뜩합니다. 흉기, 부적, 1m 길이의 긴 머리카락. 윤석열 총장 측은 전문 무속인이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도 있는 상황인데 경찰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사실로 뒷받침할 만한 정황과 실체가 없다. 내사를 진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봉분 보수지 따로 신고는 안 했다. 라고 했는데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지금 경찰의 발언이 좀 논란인데 윤천 총장 측에서 신고를 안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당연히 뭐 내사나 수사를 하지 않을 상황인데 그 뉘앙스의 차이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뭐 당사자가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사를 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사실로 뒷받침만할 정황과 실체가 없다.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지적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과 지금 현재 종합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 안에 윤석열 전 총장의 친척이 이 내용을 확인해 갖고서는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역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중요한 사건의 선거를 지켜보게 되면 이렇게 조상묘에 대한 뭔가 부적절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실제 후보 혹은 그 정당의 대표를 향해서 테러 사건들이 발생했던 적들이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있었죠. 2006년도 지방선거에 박근혜 전 그 당시 대표에 대한 이 커터칼 테러는 정말 우리 현대 정치사에서 있을 수 없는 비극 중에 하나였고요. 제가 지난해 2020년 총선 때는 광진 갑을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랑 같이 인근 지역구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도 흉기를 들고 오세훈 전 시장 쪽으로 난입되는 그 괴한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졌고 예. 정말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하면은 굉장히 그 묘자리, 풍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 살고 있는 집을 옮기거나 하는 일들의 정치인들의 모습도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조상묘의 저와 같은 행동을 누군가가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행에 대한 방해 목적으로 하게 됐다면 이 또한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사진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뭐 신고가 없었다라는 건 괜찮지만 실체가 없는 사건이다라는 식의 발언은 왜 했을까요? 이렇게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는 순간 비슷한 류의 사건들 이렇게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를 이제 불과 한 10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사건 속에서는 조금은 과하다 싶을 수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속하게 경찰들이 나서주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도 막고 더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야당에서는 범인을 꼭 잡아야 한다라고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문표 의원, 흉기 꽂고 부적으로 파헤치는 고의성 있는 명백한 저주성 테러다. 일제가 우리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서 박아놓았던 쇠 말뚝과 유사행위다. 수사기관 총동원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신고도 없고 실체도 없다. 내사할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뭔가 평가절하하는 묘한 입장차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거 그렇게 쉽게 경찰이 넘길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자,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나 이런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그 경위라든지 수사 의뢰가 들어왔는지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쉽게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예.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체가 없다. 만약에 윤 전 총장 측에서 사진 공개하면 바로 실체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진을 공개하면 그렇게 돼 있고 그 전에도 사실은 유해창 전 총재 때도 그 이후입니다만은 대선 이후입니다만은 9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2019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에 현충원에 있는데
쇠말뚝이 바뀌었다. 그래서 현충원 자체에서는 보정핀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예.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대선이 앞둘 때 꼭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후보들이 사실은 이장하는 경우들 많거든요. 조상묘로. 그 예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97년 대선 앞두고 2년 전에 예. 조상묘를 하이도에서 용인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통령도 당선 직전에 조상묘로 옮기셨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 이낙연 전 총리도 사실은 농지법 당사법 위반이 사실은 조상묘 이전과 관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단히 치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찰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묘 순환사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사건이 바로 이회창 전 총재 묘 훼손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99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 강력한 대권 주자로 기대되던 상황에 충남 예산군의 조상묘에서 쇠막달기가 잇따라 발견이 돼서 발칵 뒤집혔던 사건입니다. 이 총재의 97년 대선 출마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는 인터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당시에 동아일보의 99년 당시 보도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총재 영남 지키기 나선다라고 사진 보시면 이회창 당시 총재가 쇠말뚝을 들어 올린 사진. 저렇게 긴 문제의 쇠말뚝. 동아일보 사진 제목입니다. 기사 제목. 문제의 쇠말뚝. 저거를 여러 개 조상묘에 박아놨다는 거죠. 뭔가 전기를 끊겠다. 이거는 99년 4월 1일자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이회창 총재 조상묘에 쇠말뚝 이러면서 저렇게 긴 말뚝을 박아뒀던 99년 당시에 동아일보 보도를 저희가 오늘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가 된 바 있었던 사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때의 쇠말뚝 사건과 이번 흉기 부적 머리카락 사건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찰에선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 산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공업묘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CCTV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있으니까 저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선영이었으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마음가짐은 똑같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은 하고요. 사실은 제가 종손이어가지고 그 집안의 이제 산소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편인데 그런데 풍수에서 그 조상묘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나쁜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시신을 모시면 고인을 모시면은 조상님을 모시면은 좀 부적절한 그런 자리들이 있어서 그런 데를 피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일 거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더해가지고 여기로 옮기면은 자손들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옮기는 것도 뭐 자손 잘 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예. 그런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거기서 또 넘어서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 사람을 저주하는 마음으로 저런 행위를 한다. 뭐 말뚝을 한다. 뭐 이상한 걸 집어넣는다. 뭐 부적을 갖다 집어넣는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그 당사자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그 저주하는 마음이 본인한테 돌아가서 더 나쁜 영향이 본인한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의 견해 들어봤습니다.